오늘의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 함께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김근우 전문가와 다룰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봅니다. 늘 월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데 시장 큰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죠.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나 시장 흐름 읽어보겠습니다. 숨 고르는 시장 해주셨는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가파르게 달릴 듯 하다가 오늘장 브레이크가 걸리는 양상인데요. 지금 쉬어가는 거라고 보시는지 쉼의 원인도 궁금하고요. 이 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분석해 주시죠. 네, 제가 타이틀을 대놓고 이제 숨 고르는 시장이라고 좀 적었습니다. 숨 고른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 흐름으로 좀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다시 올라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에서 어느 정도 소화해야 될 것들을 소화하고, 또 대외 변수들이 있으면 대외 변수도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것들과 적용되지 않는 것들을 구분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애매하죠.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되게 특이한 지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자, 이제 글로벌이랑 좀 같이 볼게요. 아시아 증시 보면은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입니다. 엄청나게 빠지고 있는데, 중국 증시 보면은요, 상해 7%, 홍콩 항생 3.5%, 심천 10%, 완전 대비되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만 최근 우리가 좀 접목되었던 형태는 아무래도 니케이를 따라가는 흐름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고, 특히 니케이라기보다는 엔화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죠. 엔화가 강세이면 증시는 좀 약하게 가고, 엔화가 좀 약세로 가면은 증시는 좀 강하게 가는 이런 형태를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이후로 좀 또렷하게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그 중간에 있는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양시장이 좀 세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업종들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최근에 강했던 업종들은 되게 많이 빠지고 있고요. 최근에 좀 약했던 업종은 오히려 반등세가 나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좀 특이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자라면 하락 종목수가 거의 2,000개죠. 나머지 이제 한 500개 정도 되는 종목이 이제 상승을 한 건데,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다. 거기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제 3시가 다 돼가는데 거래대금도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8조 원대,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한 5조 원대입니다. 굉장히 숨고르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시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니케이가 그럼 왜 이렇게 빠졌나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증시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이시바 시게루 이제 총재가 신임 총재가 됐죠. 자민당 총재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특이한 경우입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였어요. 특히 이 신임 총재 같은 경우는 스탠스가 좀 기존의 일본 자민당의 스탠스랑 좀 많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왔던 얘기도 좀 파격적이기도 하고, 특히 미국 눈치를 많이 보던 자민당의 스탠스랑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은 이제 일본은행에서 하겠다라고 시사한 적은 많은데 계속 꼬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사실 미국 눈치를 본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대놓고 지지했습니다. 일본은행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은행이 긴축으로 가려는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일본이 이거를 파회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건드려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증시 입장에서는 바로 반응을 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법인세라든지 금투세 같은 것도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되면서 증시는 좀 파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게 어떤 스탠스로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거 보려면 환율을 좀 봐야 돼요. 환율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보면은 이제 원달러만 보더라도 지금 달러가 계속 약하죠. 달러가 계속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심을 이제 N달러 보면 됩니다. N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달러가 이제 계속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사실 저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 정도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달러, 그러니까 원화의 약세,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의 약세가 지속됐던 게 오랫동안 됐다 보니까 여기 적응을 했던 거지, 사실 우리가 내수라든지 지금 실제 대한민국 안에서 펼쳐지는 경제 상황을 보면은 딱히 좋지 못해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맞거든요. 그럼 이랬을 때 원화 가치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서 내수 시장의 활성화도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 이런 측면들을 기대한다라면, 증시는 단기적으로 리스크를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수출 위주 종목들 제외하고는 사실 다 바닥에 있거든요. 국내 주식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나오게 만들려면은
원화가 어느 정도 강세를 유지해줘야 하는 측면이 있고 이 측면이 부각이 된다라면 증시가 지금까지 돌았던 순환매는요 섹터가 몇 개 없어요. 대형 섹터 몇 개만 순환이 돌았다라면 앞으로는 전반적인 업종이 좀 다 같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틀 마련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트리거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이 지점은 길게 보면 괜찮은 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대외 변수가 상당히 많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헤즈볼라의 수장을 피격하면서 주말 동안 그 뉴스가 뒤덮었고 또 하나로 중요한 게 그리고 나서 예멘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쟁 관련 종목들도 좀 올라오고 있어요. 전쟁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전쟁 테마 형태의 종목들 여기에 추가로 보자라면은 뭐 해운주들, 흥하해운, 대한해운 그리고 중소형 방산주들 빅텍, 스페코 이쪽이 오늘 좀 반응이 나오는데 이쪽은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타점 잡고 들어가서 이제 로스컷도 잡고 짧은 익절을 노리는 그리고 짧은 거래 일수를 확보하는 이런 형태의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볼만한 섹터라고 보는 게 지금 대금이 굉장히 줄어있는 시장인데 이쪽으로 돈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형태는 띄어져 있거든요. 다만 여기는 바이앤홀딩 이런 건 안 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의 형태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타겟해 볼 정도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미국의 이제 동남부 이제 멕시코만의 이제 항만 노조가 이제 파업을 일주일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본 자료를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하루에 우리 돈으로 이제 6.5조 정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물류 쪽이 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로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제 원자재 쪽 그리고 자동차 정도입니다. 동남부가 그쪽을 많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구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위로 튀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 경기 부양책의 영향도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좀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태를 보면 좀 불안하게 될 거예요. 이제 증시도 그렇고 이런 이슈도 그렇고 증시를 불안하게 만든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쭉쭉쭉 뻗어나가는 기업들도 없고요. 쭉쭉쭉 밑으로 빠지는 섹터만 존재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지어서 빠진 애들 중에 특히 주도주급에서 대장주급에서 빠지는 애들이 있으면 담아볼 만한 시기로 적극 활용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주식 비중을 좀 채워야 되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로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이랑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작년부터 시작돼서 랠리를 나왔던 건 글로벌 대장이 있었어요. 그것도 빅테크 엔비디아라는 강한 기업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만큼 시장을 끌어다 줄 주도주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섹터 단위로 수급이 움직이는 것도 글로벌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지속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바이오가 지금까지 강세를 보여줬는데 좀 빠져주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에서 섹터는 이야기 드릴 테니까 시장은 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고 거기에는 좀 어지러운 이슈들이 껴있는데 이럴 때는 중심을 좀 잘 잡고 좋은 애들이 빠졌다라면 좋은 애들을 타겟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는 시장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쉬어갈 때 오히려 또 좋은 종목 잘 골라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쉼이 기간 조정이면 괜찮은데 가격 조정으로 지수가 밑으로 훅 더 빼게 되면은 사실 주식 비중 높으신 분들은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이렇게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거는 섹터 어떤 거 잡고 계시느냐에 따라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하방에서 지난주에 반도체 반등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토마토 TV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의견을 드렸냐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거 따라가시면 안 된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도 바닥 반등이 나와줬는데 지난주까지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제가 이거 따라가지 마셔라. 잘해야 횡보다 이런 의견도 같이 드렸었는데 실제로 반도체는 지금 위에 단에서 이제 매물대로 작용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려서 그렇지 반도체 비중 자체가 국내에서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게 이 지수가 밀려버린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에서 계속 물음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 이게 결코 좋지만은 않거든요. 실제로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이미 이렇게 매물대가 잡혀버린 어떤 기술적인 형태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분들이야 실적 베이스 반도체들은 좀 기다려볼 법하지만 없는 분들이 그럼 뭘 타겟해야 될까요? 할 때 반도체는 좀 이야기 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고 이거는 제가 두 번째 포인트 이야기하면서 다른 섹터도 같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섹터별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저가 있는 종목군들은 반등 분위기 뚜렷하고요. 그동안 잘 나갔던 종목군들이 횡보하는 양상, 횡보 혹은 또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섹터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반도체 얘기 좀 드리자면 당연히 삼전 하이닉스 먼저 봐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차라리 오히려 괜찮아요. 이쪽은 이제 뭔가 소화하는 과정을 겪으려고 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 소화하는 과정에서 아직 상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이닉스를 이제 고가권 한 20만 원 위에서 이렇게 잡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기다려볼 법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HBM 단으로 가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한미 반도체라든지 유스페타시스 이게 오버슈팅이 세게 나왔는데 이게 회복을 못하는 종목군들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HBM부터 시작해서 엑시콘이라든지 네오셈 이런 CXL 관련주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애들 전반적으로 비슷한 의견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완전 실적 베이스를 통해서 오히려 실적에 비해서 억울한 측면들이 있는 기업들 말고 모멘텀 플레이로 올라갔던 CXL, HBM, 뉴로모픽 반도체 키워드를 통해서 올라갔던 애들은 이거 지금 반등 나올 때 저는 웬만하면 부분 익절이나 또는 부분 손절이 돼서 리스크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주식 비중을 줄이는 형태가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물론 키워드나 테마 색채 또 증시 상황 이번 주는 이제 우리가 쉬는 거래일 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모멘텀이 끊겼지만 테마를 얻어서 올라가는 섹터들이 좀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장세 정상화가 진행되면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전 더 아직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굉장히 긴 랠리가 나왔고 그리고 실적 베이스가 아닌 기업들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져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반등뷰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시장 얘기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그럼 좋은 애들 내려오는 거 잡는 거 뭐 잡아야 되냐로 봤을 때는 당연히 바이오 먼저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보면요. 지금 알테오젠도 그렇고 이제 고가 상단에서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죠. 이 플랫폼 단 먼저 얘기 드릴게요. 에이벨, 에이프릴, 리가킨 바이오 마찬가지고요. 여기 더 보면은 최근에 모멘텀 좋았던 유한 양행, 여기 같이 보면 오스포텍,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오늘 대장이었던 그리고 제가 추천주로도 나갔던 한올바이오 이런 쪽이 이제 반도체에서는 고가 레벨에서 좀 조정이 나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쪽의 찬스가 아직도 당연히 또 남아있다라고 봅니다. 바이오 사이클은 우리가 반도체를 대하는 것처럼 막 1년 넘게 지속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껏해야 올해 6월부터 출발한 애들입니다. 지금 6, 7, 8, 9에서 4개월 정도 움직였는데 저는 아직 더 남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는 이 바이오에서 1차적으로 둬야 되는 게 맞고 여기에 지금 쉬고 있는 애들 추가로 보자라면 조선주들 있잖아요. 한국조선해양부터 HD 쪽이 대장이니까 이쪽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이쪽 단은 저는 조정 나올 때마다 계속 봐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물론 대장인 한국조선해양이 안 꺾인 것도 굉장히 유효한 거고 이 고가 횡보가 발생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고가 횡보에서 이제 횡보라는 게 이제 고가 상단이랑 고가 하단에서 이 박스 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하단에 근접하면 충분히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주고 가게 되면 다소 아쉬운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이 좀 필요한 영역도 존재하고 그건 각자의 스킬에 맞게 각자의 레벨에 맞게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선주는 저는 계속 좋다. 좋은데 시장이 안 좋은 거 대비 이게 잘 지켜주는 모습이 더 좋게 만드는 모습.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시장이 굉장히 레벨이 안 좋은데 자기 자리에서 잘 버티는 애들이 지금은 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앞으로 사이클에서 다시 한번 위로 뻗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대표적인 예시로 여기에 추가로 보면 제가 미국형 화장품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실제로 보면 여기서만 계속 시세가 나오죠. 실리콘2, 코스메카 코리아 이 대표적인 두 개 종목인데 여기에 이제 한국폴마라든지 한국폴마는 미국향도 있고 중국향도 같이 합니다. 하여튼 이쪽 레벨은 계속 상단에서 유지해 주잖아요. 시장은 흘러내리는데 안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서는 단기 포인트 잡는 분들은 오히려 보다 효율적이고 단기 포인트가 아니고 오히려 중장기 포인트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죠. 고가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포인트 잡는 자기의 스킬대로 보실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영역이다라고 얘기 드리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전력 설비입니다. HD 현대일렉. 추가로 효성중공업, LS일렉. 여기에 대한전선이라든지, 가운전선,
전선은 이 두 개만 보겠습니다. 종목이 많긴 한데. 이쪽은 지금 실적이 잘 나왔어요. 수출 데이터가 이번에 8월에 보면 거의 베스트거든요. 근데 잘 나왔는데 시장에서 약간 소외되어져 있고, 그리고 시총이 아무래도 다소 낮은 섹터다 보니까 좀 시장 중심에서 좀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물려있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면 되는 영역이고, 없는 분들은 여기서 조정 나오면 타겟해 볼 수 있는 이쪽도 좋은 섹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도주권에서 좀 빠져 있는 애들을 싸게 담을 수 있는 영역이고, 또 바닥 반등이 올라오는 섹터들이 좀 존재한데, 바닥 반등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잘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섹터는 이 정도만 오늘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에서는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섹터, 앞서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 그리고 잘 나가던 종목군 대표적인 몇몇에 대해서 지금의 전략을 알려주셨는데,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섹터, 뭔가 그동안 안 봤던 섹터 가운데서 지금 관심 가져야 할 만한 섹터를 골라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쪽인가요? 사실 제가 이제 제목은 그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 보시면은 다 보신 종목일 겁니다. 얘기 많이 나왔던 애들이고요. 근데 제가 정리만 좀 해드리자면, 일단 중국 경기 부양책 관련주들이 해서 뭐 금호석유라든지 이제 FNF라든지, 그러니까 소비재 쪽, 화학 쪽, 요쪽이 이제 주도주로서 좀 반응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막 중소형 테마들도 움직이고, 또 중국향 화장품이었던 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이쪽도 좀 반응을 하는데, 저는 이쪽은요, 이제 중국이 이제 지금 경기부양책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탁 보여주고 나서 급등이 쭉쭉쭉 이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저는 한 번 정도 익절 타이밍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모레퍼시픽도 많이 올라왔죠. 지금 고가권 다시 한번 진입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은 한 번 정도 익절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FNF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대 정도 올라와 있는데 마찬가지고요. LG생활건강은 사실 다소 좀 미흡하긴 합니다만, 이쪽도 한번 잘라내고 가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레벨이 아니고 이번 주 한 2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2거래일 동안 상방으로 좀 더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극대화하는 거는 이번 주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실제로 얘네가 이제 숫자 찍히는 거는 시간 당연히 걸릴 거고요. 숫자 찍히는 걸 떠나서 중국 경기 부양책은 사실 매년 이제 존재합니다. 이번에 좀 파격적으로 하긴 했는데, 이게 모멘텀이 끌고 가는 게 사실 길지 못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불타오를 때를 활용해서 이 거래 대금 시장 중심도를 활용해서 이제 예를 들어 손실을 보고 있다라면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수익을 보고 있다라면 수익을 확정짓는 쪽으로 타겟하는 게 저는 좀 더 좋아 보이고요. 여기 오늘 제가 사실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얘네입니다. 이제 네이버예요. 네이버가 지금 되게 좋죠. 모멘텀 좋고, 이제 바닥 진짜 많이 내려갔었는데, 바닥 잡는 게 저는 이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안 좋은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안 빠지는 가격, 그리고 좋은 얘기 나올 때 슬슬 거래가 붙는 형태, 이게 저는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이버 좋아 보이고요. 그럼 네이버 나오면 당연히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카카오 이쪽인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이거 계열사 같이 말씀드릴게요.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이렇게 있는데, 카카오는 이미 사업부가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게 뭐 커머스 정도 있는데, 웬만하면 이 카카오 타겟을 보시는 분들은 이 카카오 게임즈나 뱅크 쪽이 좋아 보이고, 카카오 라인에서는 뱅크가 저는 그나마 괜찮아 보입니다. 이쪽도 이제 바닥 좀 잡아주는 형태라 가지고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내려갖고 조정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실적 괜찮아지고 있는 카카오뱅크라든지 네이버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기억을 해보면은 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주인공에서 내려온 지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저는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지점이고, 내용은 제가 추천주 들어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포인트는 다 봤고요. 오늘의 추천주가 네이버인 건가요? 맞습니다. 방금 네이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카카오는 제가 짝꿍이어서 같이 얘기 드린 거고요. 이 네이버 얘기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용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가격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는 게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네이버는 지금 4천억 규모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진행한다라고 실제로 발표를 했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실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이버의 주력은 형태를 보면 당연히 서치 플랫폼 들어가고요. 뭐 콘텐츠, 광고 같이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잘 업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우상향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잘 안 하고 있어요. 왜요? 올해 내내 밑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반영되는 시점이 곧 도래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단기 박스 보면요. 지금 이제 한 15만 원 정도부터 해서 한 25만 원, 24만 원 이쪽 레벨이 이제 단기 박스인데 단기 박스 상단까지는 충분히 갈 만한 모멘텀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각자의 실력에 맞게 매수 들어가 볼 법하다. 굉장히 리스크 적게 들어가 볼 법한 종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아무래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기간 투자를 세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종목인가로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긴 시간도 걸리지 않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고 주주 환원도 하겠다 하고 실적 좋아지고 있고 딱히 안 볼 이유가 없다. 주가 반영도, 주가 민감도만 좀 올라와주면 되는 모습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산 다음 올라오는 게 좋잖아요. 올라간 다음 사는 것보다는. 네이버는 제가 오늘 추천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략도 알려주세요. 가격 전략은 일단 오늘 종가 이하로 매수를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9만 원. 손절가는 15만 5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좀 타이트하긴 한데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 종목만 빠르게 목표가 도달이 있어서 리뷰해 볼게요. 이 종목 9월 2일에 제시가 되던 HD 한국조선해양이었습니다. 20만 원 목표가로 설정을 했는데 도달을 하면서 수익률 13%대 기록이 됐는데요. 이미 좀 수익 실현 잘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현재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지난 금요일에 주정이 조금은 뼈아픈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조선 관련해서 악재 아닌 악재가 좀 있었죠.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 조선은 뭐 안 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아직도 저는 뭐 판가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긴 한데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조정 나올 때 또 없는 분들은 다시 담아야 되는 시기로 또 보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저는 다음 목표가 22만 원 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고가 영역이라 좀 안 찍히는데 계속 조정 나오면 봐야 되는 게 올해의 조선이지 않을까라고도 같이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2차 목표가로 22만 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3포인트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